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도 IT 섹터의 매도 폭탄 투하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갑자기 고사성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황제가 사슴을 보고 말이다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네,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네, 지록위마인가요?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공포감이 들 정도로 아침에 매도가 폭발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에 대해서 여러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반도체 전망 얘기 뉴스가 너무 많네요. 오늘 저도 지금 바쁘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뉴스를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증권사들이 보내는 시황 이런 거, 물론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래도 도움을 받는데 그걸 아직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거의 전날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양이 많은 것 같은데 보지를 못했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반도체 업황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 네. 질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격 전망하는 업체 그거. 네.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는 D램 가격을 전망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 업체의 전망을 보고 갑자기 네, 목표가를 50% 낮춘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적을 보고 투자 전문가들이 전망을 이렇게 내놓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실적을 전망치가 나온 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뭔가 바뀐 게 있나요,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런 전망을 내놓는 이유가 뭐냐. 네. 최근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유발하는 그런 리포트를 자주 냈던 그런 투자사이긴 한데, 예. 이걸 내놓으니까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바뀐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긴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근데 주가는 빠지잖아요? 예. 주가는 빠지니까 당연히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반도체 전망하고 상관없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반도체 전망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큰 주식이 10%가 4일 만에 빠지진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5월 달에 TSMC도 5월 12일 날 주가가 600달러 선 정도에 있었는데 520달러까지 급락을 하죠. 물론 빠졌다가 바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때 대만 지수가 11일, 12일 양일간 8%가 빠져요. 8%가. 예. 그때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근데 4일째죠. 4일째. 본격적으로 그게 나와가지고 빠지는 게 4일째인데 그때도 그 TSMC의 실적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네, 물론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근데 지금은 그때랑 비교해서 별반 달라질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제 유럽도 올랐고 미국도 올랐고 유럽은 지금 프랑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코로나랑 상관없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네. 독일도 지금 이제 최고치 경신을 시작을 했고, 네. 미국도 다우존스나 S&P 500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제 머리를 치켜드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나 이런 거는 이제 선진국인데 신흥국 지수에 들어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선진국이 되려면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너무 이게 급변하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올랐죠. 오늘 1170원. 거의 이렇게 1년 내 최고치인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예, 최고치인 것 같은데,
뭐 크게 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정도 환율이면 약간의 어떤 좀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정도가 아닌가. 근데 환율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 정치, 경제, 외교가 전부 다 반영이 되는 아주 특이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무역 수지 적자라고 환율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영향을 줬겠죠. 네. 그리고 뭐 반도체 빠지니까 또 올라가는 거고 네. 여러 가지가 영향을 같이 주는 겁니다. 북한이 뭐 저렇게 뭐 얘기하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오르면 심리적으로 안 좋겠죠. 네. 선진국이랑 지금 이제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선진국들 경제 전망치하고 백신 접종률 비교한 기사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일본이 오늘 그 2.8% 성장률이 2.8%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 지금 현재 그 일본의 백신 접종률이 35.8% 최하위. 그렇다라는 거죠. 네.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전망이 바뀐다. 근데 지난달이었던가요? 얼마 전에 지금 국제기구라든지 투자사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올해 전망치 계속 상향됐죠? 네. 3개월마다 그거 하는데 상향됐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바뀌었다. 물론 이제 이 다음 뒤에 이제 나오는 전망치에서, 반도체가 안 좋아져가지고 하향한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예.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지금 있느냐. 좀 생각해 볼 문제이죠. 어제 유로존의 6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전치가 마이너스 1.1이었는데 마이너스 0.3으로 줄었어요. 물론 근데 전망치는 마이너스 0.2였기 때문에 전망치보다 약간 실망했다라고 하지만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 영국 2분기 성장률 4.8% 나왔습니다. 민간 소비 7.3%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어요. 네. 좋고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37만 5천 건 네. 변화가 없었고 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7.8%. 오늘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지수, 수출 물가 지수가 16%, 17%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물가가 높으면 좋을 리가 없죠. 이렇게 또 너무 높잖아요. 중앙은행에 그 물가 목표치라는 게 있어요. 각 국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이런 대부분은 다 2%거든요. 2% 선진국들 2%. 근데 이 수입 물가 지수, 이 수출 물가 지수 보면 겁날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았고 대신에 지금 미국은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예산 조정안으로 또 3조 5천억 달러 추가로 또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왔지만 빌 게이츠도 그 예산안이 통과돼야만 신에너지 그쪽에다가 투자하겠다. 15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 대신에 통과가 안 되면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자금을 돌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통과가 절실한 상태죠. 미국도. 네. 그러니까 통과가 빨리 되는 게 좋다. 근데 통과가 되면 미국 시장은 좋다. 근데 미국이 좋으면 달러를 흡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한테 그게 계속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조금 미국이 좋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오늘 외국인이 3천만 주 이상 매도를 했고 오늘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2조 7천억 매도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개인들이 계속 사니까 비싼 거 다 받아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이 못 벌 거예요. 왜냐하면 오를 때 개인들은 매도를 위에다 걸어두니까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거든요. 외국인이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데 조금 수익 나면 팔리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그렇게 크게 많이 못 낼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가격에서 삼성전자의 배당률은 3.9%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은 1170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업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저금리, 제로금리 상태에서 배당률 3.9%, 현재 환율 1170원. 삼성전자를 한 10조 원 사가지고요. 그냥 한 2년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네, 2년 동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매수 시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틀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자국의 주식을 살 때는 그 업황이 중요해요. 그 종목의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달러를 쓰는 외국인들이 그 종목을 바라볼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군침을 흘릴 정도의 자산이다라는 거죠. 예. 그게 비싸든지 안 비싸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지금 뭐 싸니 안 싸니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상관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전망 뭐 이런 거 지금은 다 필요 없습니다. 환율이 거의 12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달러가 추가로 오르지 않았음에도 원화만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 시장 전망을 낮추는 것일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은 3개월마다 계속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그 중간에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지고 반도체 업종이 많이 빠지고 지수도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또 3개월 뒤에 전망을 하겠죠. 네. 근데 그 전망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의 절반이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가 지금 빠지는데 전망을 낮춰야 되겠죠. 네. 낮출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선진국들 성장률 전망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성장률 전망치는 백신 접종률과 같이 간다. 예.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면 네, 뭐 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근데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네. 그거는 나중에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한다면 매도하고 쉬어야 하겠지만 시장 전망이 바뀌지 않았다면 오늘 실적 발표 종목에 맞춰 주목을 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일단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 전망이 꺾인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지금 내려치는 칼을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 전망에 변화가 없으면 내려치는 칼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틀 더 빠졌잖아요. 네. 근데 오늘 하이닉스가 양봉이 나왔어요. 빨간색 봉이 나왔거든요. 상승했잖아요. 네. 이게 급락할 때 양봉이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이닉스가 오늘 먼저 나왔어요. 근데 하이닉스를 더 안 좋게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더 많이 매도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신호가 나왔다. 네. 보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 그 반도체는 사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그런 것도 좋고, 오늘 실적이 나온 것 중에서 오늘 그 장 마감 부근에서 실적 발표가 주르륵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특이한 종목은 SBS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SBS가 장중에 이렇게 뛰었고, 그리고 뭐 휴대폰 부품 업체 이렌텍인가요? 그런 업체도 상승으로 갔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제노코라고 위성 관련된 회사, 그 회사가 오늘 실적 나왔는데 오늘 많이 올랐죠. 그리고 쿠콘이라고 또 말씀드렸던 핀테크 업체, 그 회사도 오늘 올랐고, 그리고 DTR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아침에 두산 공작기계라는 회사를 2조 5천억에 산다 그 뉴스가 나왔었죠. 오르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는데, 작은 회사 정도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사를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평가를 뭐 어떻게 하느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건데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그런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좋게 보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눈에 들어오는 그런 뭐 실적들은 없었는데, 일단 오늘 그 중국에서 자동차 업체들한테 그 자율주행이나 우리가 지금 GPS 쓰잖아요. GPS. 그런 거 쓰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 규제 그 국제 표준 같은 거거든요. GPS. 이 GPS가 위성이 29개예요. 29개인데 중국에서 그거하고 대항할 만한 걸 만들었죠. 베이더우라는 거. 베이더우 위성 항법 시스템인데 이거는 위성이 42개예요. 42개고 이거는 오차가 3cm고 이거는 오차가 20m예요. 이걸 탑재를 하라는 거예요. 중국 자동차 산업 업체들한테 이걸 탑재하라. 근데 아직 중국 업체들은 여기에 좀 익숙해 있어가지고 이거를 쓰는데, 이게 위성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가 오차 범위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20m 대 3cm예요. 3m가 아니고. 위성을 많이 쏴야 되겠죠? 미국이? 위성 앞으로 많이 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9월 달에 위성 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뭔가를 많이 미래산업, 도심항공이나 자율주행, 자율비행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데 자율주행, 자율비행 하려면 위성과 이 통신 속도 이거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산업을 좋게 본다. 오늘 주가가 많이 폭락하는데도 하나 시스템은 거의 안 빠지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중요한데 그 중국에서 9월 달에 데이터 보안법 그리고 사이버 보안법 이런 거 시행하거든요. 네.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앱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시스템을 단속을 할 경우가 많은데 그거 대비해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인프라 법안에 들어간 수소, 수소는 하반기에 좋다고 얼마 전에 전망이 나왔었잖아요. 수소 관련돼서 이거 보면은 뭐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비나텍이고 그리고 뒤따라 올라가고 있는 게 일진다이아, 그죠? 근데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는 두산 퓨얼셀, 그리고 동아화성, 그리고 미코 파워인데 미코밖에 없어요. 미코가 있고, 그리고 뭐 그 연료전지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이제 비나텍이에요. 그리고 캠트로스, 캠트로스도 그 수소 연료전지하고 2차 전지하고 양쪽에 다 걸려있는 그런 쪽인데 일단 수소 쪽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율비행 때문에 우주항공 이걸 꼭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 그 공장 짓고 뭐 이게 하는 게 나오잖아요, 뉴스가.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뭐 계속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이게 문제인데 반도체 미래 산업은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네.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죠. 모든 기계에 반도체가 얼마나 들어갈지 아직 모릅니다. 자동차에 어떤 그 사양들이 얼마나 들어가게 될지, 얘가 이 자동차가 앞으로 할 일이 도대체 어떤 건지 아직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이 거의 뭐 절정에 다다른 것처럼 급락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